안녕하세요. 트리피터즈 정자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MZ세대를 이해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제가. MZ세대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왼쪽 하단에 이 피라미드의 모습은 메슬로우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메슬로우의 피라미드에 이 욕구,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욕구를 채울 때마다 위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산업화에 그런 생존의 욕구, 안정, 사회 연결, 자기 표현, 자아 실현하는 욕구를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경험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1차, 2차, 3차 이런 4차 산업혁명이 함께 맞물려서 그런 산업과 소비자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메슬로우 피라미드를 다들 예전에 대학교 때 한번 배우셨겠지만 왜 가져왔냐면요. 이 생존의 욕구에 하우징이 있습니다. 하우징은 집 마련이에요. 먹고 마시고 집을 잘 수 있는 그런 지붕이 있는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생존의 욕구가 과연 우리 MZ세대가 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집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서울이 집의 가격이 올라간 게 그렇게 많이 다른 OECD 국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었고요. 전 세계 유동성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의 집 가격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고, 미국과 유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집이 현실적으로 살 수 없게 되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제가 하나둘씩 풀어보겠습니다. MZ 세대가 최근에 그 6성급, 5성급의 가장 큰 호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호텔인데 제가 이걸 비디오로 리코드 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은 말을 못하지만 1박에 대략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하는 곳이고, 그곳의 모든 고객, 객실 점유율의 80%는 20대, 30대입니다. 그게 이제 호텔의 통계고요. 20대, 30대가 80만 원에 1박에 80만 원의 가격을 주고 그 호텔에서 잤던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더라도 1박에 60, 70, 80만 원 가는 곳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본 적도 없고요. 못 자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내가 왜 썼을까 했을 때 나만 할 수 있는 좀 독특한 경험, 그리고 이 독특한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 거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세대가 지금의 MZ 세대입니다. 동시에 혹시 골프 치실 것 같은데 골프장에 요새 환복 금지돼 있는 거 아세요? 환복을 해요. 골프장에서 옷을 많이 많이 갈아입습니다. 근데 그게 한 세 번, 네 번 갈아입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오마카세 가도 오마카세 대략 한 12에서 15만 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과소비 그리고 많이 쓰고 허영심이 아니고 내가 이 디지털 세상,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유튜버에 올라와 있는 나의 모습은 현실 세계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렇게 꾸며나가는 자아 실현의 방식이라고 저희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자기 표현의 욕구까지 온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딱 초입에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런 MZ 세대는 이게 생년월일이에요. 이게 생년월일이고 이제 경쟁사들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는 좀 없애고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보면 20대, 30대의 예약률이 대략 한 75% 정도 됩니다. 온라인 생태계에서. 그만큼 젊은 층의 예약이 굉장히 소비도 크고요. 많이 예약하기도 해요. 그렇게 MZ세대는 이미 이런 온라인 생태계에서 여행을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산업은 휴양지 중심에서 보시면 아래 보시면 휴양지, 내가 모험을 하거나 자연 한 가운데 들어가거나 혹은 해안을 관광하거나 해서 이런 도시 기반의 인프라 기반의 컨텐츠 기반의 관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선진국 관광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는 딜로이트에서 했던 거고 선진국형 관광 산업의 모습이 이렇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행이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어도비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게 여행이 굉장히 그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AR, VR 기계를 통해서 일상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좀 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여행의 정의고요. 기존에 1년에 뭐 2번, 3번 가는 것이 여행이었다면 앞으로의 여행의 정의는 좀 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누군가 공유하는데 더 많이 중심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빅블러는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며 모빌리티, 파이낸스, 그리고 트래블과 같은 수많은 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그 모호해지는 경계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태동하고 있다. 이런 태동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지고 저희 같은 플랫폼 기업이 태어나서 유저들이 모이고 그 유저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Travel to Earn, 이 T2E라는 아이디어예요. Travel to Play, 이 T2X라는 게 최근에 그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미국, 유럽에서 가장 그 핫한 키워드인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다예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영상을 업로드 하든 누군가와 상호 소통을 하든 거기에 따른 행동의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지금일까요? 그 세컨 라이프라는 게임이 20년 전에 미국에서 런칭을 했어요. 이 세컨 라이프는 그 당시에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그 현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놓은 첫 번째의 웹3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때는 게임에 익숙한 MZ세대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없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빠른 인터넷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함께 겪은 팬데믹, 이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 안전한지, 두 번째 신뢰 가능한지. 이게 여행, 저희뿐만 아니라 익스피디아, 부킹, 아고다, 포커스라이트 전체가 다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신뢰 가능한지, 안전한지. 그렇게 이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런 웹 3.0 시대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제가 오늘 3가지의 사례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란색의 이 파란색 지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외를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상에서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브랜드 및 재화예요. 이게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콘서트에 그 포트나이트라는 정말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동시 접속해서 이 콘서트를 사람들이 이렇게 직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가 정말 큰 이렇게 거대한 거인이 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렇게 AR, VR 기계 혹은 모니터를 바라면서 쫓아다니면서 콘서트를 직관한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콘서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2만 명이잖아요. 여기는 실시간으로 모인 사람이 280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것을 직관하고 봤어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서버 비용, 저희는 아직 동접이 100만 명이 돼야지 그런 서버 비용 걱정이 되고 서버 비용은 앞으로 이렇게 큰 걱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가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훨씬 더 그 많은 활용을 하는 이런 그래픽조차도 비용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아나 그란데 얘가 하나의 중요한 그 웹3의 사례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 공간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이런 캐릭터의 모양을 하고 아리아나 그란데를 본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가상의 가치를 현실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버거킹 사례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례인데요. 여기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오른쪽에 호날두, 뭐 이렇게 유명한 전 세계 슈퍼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특정 구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축구 게임 하잖아요. 그런 축구 게임의 그 유니폼이 다 현실 세계와 동일해요.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버거킹에서 그 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굉장히 작은 3부 리그에 있는 구단을 인수를 합니다. 구단을 인수한 가격이 3만 유로였어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5천만 원으로 직장인들이 축구하는 구단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버거킹에서 저런 짓을 할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그들이 옷을 유니폼을 저렇게 바꿔서 입힌 거죠. 그때만 해도 지역 언론에서도 아 이게 그냥 5천만 원짜리 마케팅 어떤 효과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버거킹 브랜드 마케팅팀이 했던 재미난 일이 이 축구 게임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 그 구단을 인수했고 버거킹 옷을 입혔으니까 축구 게임에서 이 버거킹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호날두 이런 사람들을 1억 주고 영입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막 500억 하죠. 온라인 생태계에서 1억 주고 영입을 했고 그 유럽에 아무도 모르는 3부 리그에 있는 팀의 모든 스타 플레이어가 다 있으니 그 남자 축구 좋아하는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그렇게 해서 이 팀이 2019년도, 2020년도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우승을 하면서 이 버거킹 옷을 입고 온라인상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 마케팅 효과만 2천억 원이었다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례가 좀 특이한 게 버거킹이 정말 천재들이 이 마케팅 팀에 한 명의 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서 온라인 생태계에서 이렇게 내 버거킹을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기 계신 그 대표님들과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디지털 세상에서 얼만큼 파급력이 있는지 인스타에서 페이스북에서 혹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점에 있는 곳에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버거킹의 사례이고요. 이런 사례가 하나의 또 다른 웹3의 사례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구찌에서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20대를 위해서 이런 신을 수 없는 신발을 판매를 많이 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신발이 구찌에서 내놓은 건데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1000켤레 한정으로 했었고요. 신을 수 없는 구찌 신발입니다. 예, 예, 1000만 원까지는 아니었는데 600달러에 판매가 됐었고 8초 만에 다 팔려고 그랬어요. 이 신발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을 수가 없는 신발이에요. 근데 왜 샀느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저게 동영상이 있는데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거 신은 것처럼 이제 올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산 이 가상의 신발을 또 누군가와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발 사실 여기 아마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젊은 층으로 내려가서 운동화 수집하는 그 자녀분들 혹시 계시나요? 좀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운동화를 수집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운동을 안 신어요. 그냥 거기 거실 어디 한가운데 모셔둡니다. 안 신고 모셔두고 20개, 30개를 두고 어딘가 리셀을 하죠. 그것을 그냥 그 구찌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어차피 안 신는 거, 이 희소성, 희소 가치를 서로 사고 팔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찌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도 이미 이런 20, 30대들의 좀 독특한 소비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판매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내 상품과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경험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것은 훨씬 더 활발하게 더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에서의 삶이 웹 3.0이 왔을 때 대체한다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행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만족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고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더 가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고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여행 산업에서의 웹 3.0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이제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생각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공평한 것 같아요.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 가는데 저는 이 웹 3.0과 우리 관광 산업에서도 디지털에서의 삶과 현실에서의 삶의 균형을 자꾸 맞춰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디지털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홍보할까? 현실 세계에서의 트릭을 어떻게 접목할까? 등의 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압도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이러한 시대에 열려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제는 빅 블러,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두 번째 주제는 웹3, 웹1이 끝났고 웹2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럼 웹 3.0이 무엇인가? 웹 3.0은 반응형이고 그 웹 3.0 생태계 내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디지털 제어로 받는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마지막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고요. 한국에서는 ESG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큰 정의부터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 대표님들께서 회사와 여행사와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죠. 소비자의 2015년도에 미국 서베이였고요. 미국에 있는 2015년도에 80, 이게 9, 81%의 소비자는 만약에 기업의 제품이, 기업의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나는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약간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미 2015년도에 소비자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와 경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지속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오래오래 운영을 하겠다. 사실 이런 뜻의 지속 가능하다. 이게 아니고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딱 이 중간 지점을 때리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를 보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보존하는 것, 동시에 인류 커뮤니티의 고유성, 전통성, 다양성을 보존한다. 동시에 이익까지 내야 돼요. 이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ESG가 굉장히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까? 그럼 우리 여행을 떠날 때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속 가능성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속 가능성의 수많은 주제들 제가 보여드릴 건데 대략 4가지 정도만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양한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이 중간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1970년도에 유럽의 학자들이 12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예측을 했어요. 지금 1인당 서비스 식량 비재생 가용 자원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대략 2020년도로 기점을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원을 소비하는 것 그리고 이 지구 환경 안에서의 유한한 자원을 덜 쓰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풋과 아웃풋을 조절해야 된다가 그 연구자들, 유럽의 연구자들이 낸 리포트였고 1970년도, 1980년도, 2000년도에 보니 이 연구의 결과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더 지금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이런 비재생 가형 자원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거기에 따른 1년당 상호 생산도 그 생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사실 이런 자원의 고갈에 따라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지속 가능성의 키워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입니다. 유럽의 그리고 그 미국의 그리고 기업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성장에 관한 인식이 자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투입이 되고 누군가가 생산 소비를 한 이후에 폐기물들이 나왔다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지구 생태계 안에서 자원도 사람도 유한했고요. 폐기물 부산물도 어딘가 다 떠 있더라고. 그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한 지 좀 됐는데 동해에 뭐 삼척 이 지역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가요. 네? 대략 한 20m 지점까지는 그래도 사막화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 한 3년 동안 이 동해 그 바다 밑에 사막화가 더 빨라져서 30m 지점까지 가도 산호초가 없어졌어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가면 정말 산호초가 없다는 뜻은 물고기도 많이 없어진 거고요. 그만큼 이제 온난화의 영향이 그냥 그 바닷속에만 들어가봐도 다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SDG 골, Sustainable Development 골이에요. SDG 골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처음에는 9개 골이었고요. 17개로 늘어났고 2030년도에는 대략 한 21개의 다른 골들이 이게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골이 첫 번째 가난을 없애자요. 그 다음에 제로 헝거, 굶주림을 없애고 세 번째 건강하고 웰빙, 네 번째 퀄리티 에듀케이션, 학습에 대한 평등, 네 번째 남녀의 평등, 여섯 번째 클린 워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자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다양성,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맨 마지막 17번 보면 Partnership for the Goal,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생. 이런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가지 중에 아까 그 CSO들이 하는 역할은 2개 혹은 3개를 선택해서 회사의 문화, 회사의 방향성을 세팅을 해요. 그렇게 세팅을 했을 때 그 진정성이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소비자들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된지 제가 봤을 때 대략 5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한국에서도 많이 ESG 전략을 짜자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연보호에만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그 내면에 있어요. 방글라데시라는 그 갈먼트에 일하는 불평등을 없애자 등을 보고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SDG 골이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문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 정의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막 거창하게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자녀를 위해 이건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사실 원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숙박시설도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 갔을 때 그런 이 호텔을 통해서 내가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나 혹은 리넨은 그렇게 사용을 하나 등의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런 소비자들은 가격 저항력을 이게 조금 무너뜨려요. 파타고니아 나이키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하나에 대략 막 7, 8만 원 정도에 한국에서. 근데 사요. 왜 사냐면요. 그 티셔츠 하나마다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댐이 그려져 있는 거는 호주에 있는 댐을 파괴하는 일을 실제 하는 거예요. 댐이 연어의 길을 죽인다고 해서. 근데 그 티셔츠가 50만 장 팔려서 그 댐을 실제로 파괴하고 그래요. 그건 좀 극단적인 전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과 서비스와 경험을 원하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강연 주제 3가지를 램프업하고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빅블럴.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졌고 이 안에서 수많은 새로운 혁신들이 지금 현재 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 시장은 이런 웹3가 대체하지 않는다. 여행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소비자는 지속 가능성을 원한다. 감사합니다.